무승부는 없죠. 박찬호가 나온 게 다 떨어졌네. 이렇게 인생 영화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예, 영화 감독 이명세입니다. 유프로스 원노우 인생 영화 월드컵 3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뜬 거 키드와 복수는 나의 것. 야, 이거 진짜 어렵다. 키드는 정말 나의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아하는 5명의 감독 중에 영화를 찍는 감독 중에 한 명인 채플린의 키드와 복수는 나의 것.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 진짜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색다른 영화라서 너무 주의 깊게 봤었던 영화고,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시작들, 이 얘기들, 그 꼼꼼한 미술과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가. 또 내 최애 영화 키드. 저는 키드 하겠습니다. 와우 장룡이랑 사이코. 어렵다. 사이코도 내가 히치콕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진짜 깜짝 놀랄 반전의 영화로서 좋아하는 영화인데, 미국 대륙의 이 아시아의 영화를 널리 알린 이 와우 장룡이 둘 중에 너무 이게 랜덤이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이코. 이건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인데, 이거 너무 시험에 들게 하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그로서의 어떤 힘 있는 액션들로서 정점에 다른 그 구로사의 영화고, 이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강인가? 거기에 어떤 떨어지는 불꽃들,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전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무승부는 없죠. 아니, 무승부는 없는 건가? 참. 2반 닥터 지바고 엑소시스트. 제 개인적으로는 엑소시스트를 어렸을 때 못 보고 2000년도에 봤어요. 2000년도에 그 엑소시스트를 극장에서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봤는데, 윌리엄 프레드킨이 이 긴장감을 늘리기 위해서 활을 가장 늘려서 쏜 영화, 초반에 어떤 긴장감을 가장 많이 준 영화. 거기에 데이비드 린의 닥터 지바고는 중앙극장에서 다시 했을 때 봤는데, 그 라라의 테마라든지 엑소시스트. 이거는 고를 수 있겠네. 유주얼 서스펙트가 갖고 있는 반전의 어떤 즐거움은 너무너무 재밌지만, 스카페이스 브라이언 드 팔마가 주는, 그리고 또 알파치노의 그 강렬한 연기가 주는 느낌들, 초반에 압도하는 힘들, 가장 영화적으로 따진다면 그 힘이 응축된 영화로서의 스카페이스. 정모문, 지옥의 묵시록. 내가 어떤 걸 뽑을 것 같아? 이 정모문, 이소룡의 영화. 이소룡 자체가 난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소룡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가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소룡의 영화는 다른 면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화인데, 이게 조세 콜레드의 소설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 조세 콜레드의 그 어둠의 심연을 영화라는 매체로 옮긴 최강의 전쟁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이렇게 인생 영화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게로웨이나 미치광이 피에로. 사실 미치광이 피에로는 요번에 처음 봤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짱리 꼬다를 좀 좋아하지는 않아. 짱리 꼬다 너무 좀 젠치한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짱리 꼬다르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네클럽이라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그 뉴벨바그 감독 중에서 짱리 꼬다르 감독들을 많은 그
선배 감독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다 좋아해서 싫어했던, 그래서 안 봤던, 제 개인적으로 안 봤던 영화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화 철학과 짱니꼬다르의 그 철학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짱니꼬다르가 그 영화사라는 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줬던 영화. 미치광이 피에로가 가장 영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다. 브레이브하트. 이건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갑자기 막 하는데 와 전 브레이브하트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게 그 패션 오브 그 크라이스트인데, 이것은 진짜 영화에서 이지라이더 같은 영화, 집중적인 그 디테일의 영화. 나는 그 예술을 표현한 영화 중에서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최고의 영화라고, 그 한 몇 개 안 된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브레이브 하트 역시 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봤을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진짜 아주 요번에 진짜 몰두해서 본 영화, 분노의 어떤 그 자유와 어떤 그 투쟁에 대한 영화들. 곡성은 전 이 뛰어난 이 재능의 이 나홍진 감독, 제가 추격자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곡성 같은 경우는 난 코미디 영화로 봤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이 전체가 어떤 맥거핀 덩어리처럼 만든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브레이브하트로 가겠습니다. 샤이닝 현기증. 난 현기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버티고가 가장 그 많은 평론가들, 영화 감독들이 꼽는, 영화인들이 꼽는 제1위 영화가 현기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그 히치콕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 영화적인 그 미장센들을 너무너무 인정하지만, 이 큐브릭의 영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더 샤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치콕의 그 사이코처럼 샤이닝의 어떤 힘, 잭 니콜슨이 보여주는 그 강렬한 힘, 이 공포 영화에 있어서 어떤 공포, 어떤 심리, 어떤 미학과 어떤 대중적인 거, 모든 것이 총집합된, 저는 샤이닝 하겠습니다. 픽포켓. 이 사랑의 블랙홀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는 좀 쉽네. 사실은 픽포켓이야말로 브레송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들. 최근에 제가 5명의 감독, 제가 좋아하는 5명의 감독이 영화를 영화로 찍는 감독이 짜크다티, 채플린, 버스트 키튼, 페데리코 펠리니, 오즈.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더한 사람이 그 로베르 브레송의 이 소매치기를 보고 진짜 영화를 영화로 찍는 감독이라고 생각한 분이 로베르 브레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픽포켓, 윌리엄 와일러의 로마의 휴일과 브래들리스, 이 로맨틱과 낭만과 가장 또 영화적인 어떤 미장센이, 힘이 있는 미장센이 있었던 로마의 휴일, 번쩍거리는, 새로움이 번쩍거리는 영화는 브래들리스로 가겠습니다. 아비정전, 동경리 얘기. 내가 왕가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비정전입니다. 아비정전의 마지막 장국의 여행 떠날 때 어떤 꿈과 같은 장면들, 말하자면 왕가이가 조금 뭐랄까 너무 좀 꾸민다. 이게 그 중경살림 같은 데서 보여주는 이 친구가 너무 젠체, 멋있게 꾸민, 조금 가볍다고 생각. 열혈남아가 너무 좋았었고, 그다음 중경살림이 너무 좋은데 그랬던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정전을 보고
왕가의 어떤 정수가 있는 영화가 아비정전이다. 오지 야스지로 최근에 그 퍼펙트 데이즈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좋은데 퍼펙트 데이즈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지 야스지로가 보여주는 똑같은 골목길 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 골목길 같은 장면들이 왜 저렇게 저 골목길들은 똑같을까?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사람은 사라져도 저 골목길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그 영원성의 어떤 느낌들을 그 오지 야스지로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오지 야스지로가 갖고 있는 힘,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비욘드 이미지 하나에서 어떤 영원성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감독이 오지 야스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오지 야스지로의 어떤 영화들이 후반기로 갈수록 그 기본적인 컷에서 딱 한 장면의 어떤 그 이동 장면이 있어요. 돌담길서부터 트랙 이동해서 그 노인네 둘이 앉아서 어디 갈 곳 없이 자식들을 보러 왔는데 그 앉아 있는 그 장면에서 정말 너무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는 아주 최고의 트래킹 샷 중에 하나. 동경님,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 배치가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이 컴퓨터가 시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졸업 같은 경우는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든지 그 음악들 사이먼 가펑클의 음악과 제가 그게 영화를 자주 보는 2번 이상 본 영화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2번 이상 본 영화가 졸업인데 그 졸업과 달콤한 음악과 정말 그 아주 새로운 편집들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그 더스틴 호프만이 보여준 연기들 너무 새로웠던 영화고 이 선셋 블루바드 같은 경우는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시나리오로서 헐리우드의 어떤 한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서 그 빌리 와일더의 영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요걸 어떻게 알고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새로움을 가져. 졸업. 달콤한 인생. 이제 얘가 좋아하는 후배 감독들. 김지훈 감독, 박찬욱 감독, 나홍진. 그러니까 박찬욱과 나홍진 다 떨어졌네요. 이 월드컵을 맞이해서 인생 영화 월드컵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흔한 깽영화에서 보여주는 보스의 애인, 여자친구를 지키는 것이 아닌 사실 영화를 얘기하고 싶어 했구나. 김지훈 감독이 보여주려고 했던 다른 어떤 면을 보면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팀 버튼 영화의 가이선은 지독한 사랑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가이선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막 상처를 입는 그 가이선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던 가이선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영화 중에 영화가 사실은 에드워드 가이선인데 새로움을 발견한 의미에서 그래도 지훈이 형 와 배너 택시 드라이버 배너는 이번에 다시 못 봤는데 배너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게 단체로 갔었어요. 대한극장에 막 화장실 갔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안 갔다가 4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서 그 소변 마려움을 잊게 만든 그냥 그 대형 스크린에 빠져서 보게 했던 배너.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도 정말 제 어떤 그 최애 영화 중에 하나. 뉴욕이라는 어떤 도시를 보여주는 물론 어떤 새로움들, 새로운 카메라라든지 또한 거기서 더스틴 호프만을 발견한 것처럼 로버트 드니로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줬던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라서 오케이 결정하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사실은 시티즌 K 있는 오소널스의 시티즌 K는 사이트 앤 사운드라든지 그 BFI 든 모든 영화 뭐 10년 주기든 뭐 매년 뽑을 때 가장 탑에 올라 있는 영화가 사실 시티즌 K이거든요. 시티즌 K. 근데 최근에 슬금슬금 기어올라서 더 갓파더가 이제 최고의 자리 언저리 지금 하이 랭킹 됐는데 오소널스 영화도 사실 우리 때는 보기가 힘들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사에서 말하는 그 딥포커스가 보여주는 깊이 있는 화면, 거기에 오소널스의 어떤 연기가 보여주는 것들은 너무너무 탁월하고, 더 갓파더는 충무로 영화제에서 갓파더 전편을 할 때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극장에서 본 영화. 근데 저는 이 갓파더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갓파더 1편과 2편을 갖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전편보다 좋은 속편이 없다고 했는데 더 뛰어난 속편이라고 하는 것이 2편이고, 그래서 그때 많은 뭐 영화 감독들이라든지 영화 평론가들이랑 얘기할 때 2편을 좋아해야 제대로 영화를 아는 사람. 하지만 나는 언제나 지금도 대부의 최고는 1편이다. 그 고든 윌리스가 보여준 카메라, 묵직한 편집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것은 더 갓파더다. 저는 갓파더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요즘 제 진짜 고민이 뭐냐면은 영화란 무엇인가? 가장 대중적인 영화란 무엇인가? 예? 그 질문을 던져준 영화 두 편이네요. 그 하나는 미치광이 피에로, 하나는 브레이브하트. 제가 대중적인 영화로 가는 느낌에서 브레이브하트를. 장리 꼬다르를 멜 깁슨이 제꼈네. 엑소시스트와 지옥의 묵시로. 연출로서는 정말 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윌리엄 프레드킨과 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두 사람이네요.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서사적인 지옥의 묵시로 보겠습니다. 뽑을 영화가 조금 더 명료해지는 느낌이 있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내 영화 인생을 친다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인생 영화 월드컵에 내 영화의 앞으로의 어떤 무슨 타로점 보는 것 같아요. 이 타로점이 하나씩 늘어놓고 보는 느낌이 드네요. 스카페이스, 브래들리스, 동경리 얘기, 브레이브하트. 지금 내가 영화를 선택한다면 동경리 얘기.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가 자기 영화로 붙었네.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의 같은 서사적인 완결성은 뛰어난데 전체적인 느낌으로 친다면 조금 루즈한 것들이 있고, 하지만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다고 생각되는 대부. 키드, 대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제일 좋은데. 데브, 브래들리스, 내 멋대로 해라와 브레이브하트. 영화는 좀 짧아야지. 영화는 1시간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짱미꼬들의 지루합니다. 이 브레이브하트는 3시간에 가까운 영화인데 지금 정말 지루하지 않게 본 최근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멋대로 해라. 결승이에요? 더 갓파더, 내 멋대로 해라. 한국 영화에서는 독립영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더 갓파더는 한국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내 멋대로 해야지. 웃음. 그런 의미에서 웃음. 끝. 아니지. 나는 당연히
오즈가 될까 아니면 대부가 될까 사실은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 제 심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가 아마 많은 감독들이 대부 같은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데 요즘에 진짜 한국 영화 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제 한국 영화가 가야 될 길을 본다면은 우리가 듀벨박의 어떤 그 네모테라 같은 것이 지금 한국 영화에서 해야 될 영화가 아닌가. 그 어쩌면 그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브래들리 리스로 온 것 같네. 진짜 내 멋대로 하고 싶은가 봐. 그 영화라는 것이 그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와 대체될 수 없는 영화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짱리 꼬다르의 어떤 철학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대중적이고 지금 한국 영화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바로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게 아닌가. 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뭔가 이게 타로점 같아. 내가 내 멋대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영화를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이해감 같은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찬다.